어떤 한 남자는 정말 운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수화물에 문제가 생기고 탑승구를 못 찾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치게 되거든요. 단 2분이 늦었다는 이유로요. 태워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후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에티오피아에서 여객기가 추락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이 여객기에 탈 뻔했었거든요. 오늘은 불행과 운,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포스트 말론과 스웨리의 선플라워를 들으며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쫑블리예요. 블랙이들 반갑습니다. 우리 블랙이들은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저 쫑블리가 기도할게요. 문지연님께서 그 비행기를 놓친 게 행운이었네요. 유유. 네, 지연님 행운이었죠. 브랜님도 쫑블리 안녕 하트. 안녕하세요. 세영님도 오늘은 블루블루 쫑블리네요. 하트. 네, 오늘은 또 제가 또 보이는 라디오니까 또 하늘하늘하게 또 우리 블랙이들의 또 맑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눈을 좀 맑게 하도록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가인님께서 쫑블리 컨셉은 하늘하늘이군요. 이제 날씨도 미세먼지 말고 쫑블리처럼 맑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가인님처럼 이제 미세먼지는 그만 하고 좀 좋은 하늘과 좀 좋은 구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네요. 채진님도 왔다리 쫑블리 보러 왔다리. 네, 잘 오셨습니다. 반짝반짝님께서 마트랑 편의점이 화이트데이 행사 제품으로 가득 찼네요. 애기 엄마인 저는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네요. 남편에게
떠보니 출장 간대요. 야속해요, 유. 그래도 우리 반짝번쩍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또 이렇게 화이트데이니까 행사제품 사서 본인한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드리님께서 미불 SNS에 쫑블리 새로운 사진은 너무 좋아요. 요요요요요 울어요. 네, 제가 또 오늘 우리 미불 인스타그램에다가 또 SNS에다가 또 좀 독특한 컨셉의 사진을 남겼는데요. 블랙이들 어떠셨나요? 네, 나나님께서 쫑냥이 빠 이러시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쫑냥이 컨셉으로 했어요. 못 보신 블랙이들이 있다면 한번 가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써주시고 한번 잘 봐주세요. 네, 오늘은 블랙이들을 출첵해 볼게요. 보령, 은선, 규리, 서영, 지연, 유경, 의진, 공윤, 호리, 미령, 진희, 옥동, 서연, 소희, 수아, 정민님 등등 정말 많은 블랙이들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놀러와 주시고요.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푸짐한 선물 드릴게요. 비타민 하우스에서 비타민, 구대회 커피에서 커피 세트, 이디코리아와 코스놀이에서 장품, 북프렌즈에서 무드 등, 말그땀에서 아로마 세트, 카페 오가다에서 음료 쿠폰을 드리니까요. 사연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는 블랙이들을 아더왕의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킹하더에 초대할게요. 자세한 사항은 미불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잠시 후에는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태근 씨와 함께하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죠. 오늘은 또 좋은 문장들과 힐링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해요.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MXM의 천연 곱슬. 길을 가다 우연히 나를 만났대. 주황머리 긴 파마머리, 말괄량이 긋은 옷을 입고 떠드는 나를 처음 봤대. 학교 식당 앞에서 지나가던 언니가 물어봐 파마 어디서 했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하지 천연 곱슬이라고. 지나가던 오빠가 만져봐 진짜 사자 같다고. 원래 이런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천연 곱슬 천연 곱슬 따라해 천연 곱슬.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천연 곱슬 천연 곱슬 따라해 천연 곱슬. 나도 매직할 거야. 처음부터 친하진 않았지. 의심과 오해의 조각들로. 근데 자꾸만 눈이 가는 걸 어떡해. 주황머리 긴 파마머리 너무 매력적인걸. 지나가던 언니가 물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너의 곱슬머리가 너무 좋은걸. 지나가던 오빠가 놀려도 너무 속상하지만 난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을 좋아해. 천연 곱슬 천연 곱슬 좋아해. 천연 곱슬 내는 것도 귀여운데. 천연 곱슬 천연 곱슬 좋아해. 천연 곱슬 너무 매력적인걸. 선배 너무 힘들어요. 그만 듣고 싶어요. 진절머리 나고 너무 힘들어요. 많이 신경 쓰지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난 네 곱슬머리가 좋은 걸. 천연 곱슬
MXM의 천연곱슬 듣고 왔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을 월요일. 블랙 감성을 채워주는 문장들과 함께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책 속의 문장으로 우리 삶의 순간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죠. 온라인 서점의 MD이자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태근 씨가 또 체크체크하게 입고 오셨어요. 쫑볼리는 완전 네, 바다, 저는 하늘, 약간 하늘, 여름인데요. 네, 여름이죠. 태근 씨는 봄이고 전 여름입니다. 음, 랄라님께서 오늘 처음 왔습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네, 랄라님 잘 오셨어요. 앞으로 미불에 힐링하러 오시면 됩니다. 서효은님께서요, 대학교 적응 중이라 너무 힘드네요. 입에 경련 일어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랑 달라서 당황. 위로해주세요. 그쵸. 대학교가 처음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효원님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네, 홍지윤님께서 청춘의 문장들 들으면서 위로받고 싶은 밤이네요. 유유. 네, 태건 씨가 조금 위로해 주실까요? 네, 네. 저희가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홍지훈님의 마음을 다독거려 드리겠습니다. 네. 김은서님께서 태근쌤 오늘도 힐링 문구 기대할게요. 스마일이라고. 제가 은서님 걸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 태근쌤, 오늘도 힐링 문구 기대할게요. 스마일. 이렇게 은서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이톤으로. 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태근 씨가. 예, 완전, 이게, 태근쌤까지 보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남께서, 태근쌤, 힘들었던 월요일에 마무리 부탁해요. 네, 네. 저도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고 힘들었는데 네. 함께 신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신나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청춘의 문장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함께 읽은 책은 태도의 말들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다가오는 말들이네요. 어떤 책인가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제목이 연결이 됐는데 이 다가오는 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터뷰하거나 취재해서 듣고요. 그걸로 글을 써온 작가 은유의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걸 글로 쓴다는 거는 어떤 일인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네, 아니, 다가오는 말들을 들으려면 귀를 크게 열어야겠어요. 그렇죠. 일단 귀를 크게 열고, 그 다음에 마음도 활짝 열어서 귀로 들어온 말이 좀 마음에서 머물고 우리가 보듬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한번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귀를 평소에 열었던 것보다 조금 더, 한 반 정도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블랙이들도 귀 활짝 열어주시고요. 오늘 청춘의 문장들을 함께 하면서 공감 가는 내용이 있다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분들 중 두 분에게 오늘 함께하는 책 은유 작가의 다가오는 말들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태근 씨 낭독 부탁드려요. 네. 아름답거나 아릿하거나 날카롭거나 뭉근하거나 타인의 말은 나를 찌르고 흔든다. 사고를 원점으로 돌려놓는다. 그렇게 몸에 자리 잡고 나가지 않는 말들이 쌓이고 숙성되고 연결되면 한편의 글이 되었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남의 말을 듣는 훈련이 조금은 된 것 같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내가 편견이 많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그렇게 책을 읽어도 이 모양인가 싶어서 자주 부끄러웠다. 하지만 편견, 무지, 둔감함은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 아니었다. 결핍보다 과잉이 늘 문제다. 타인의 말은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온전히 들리기 때문이다.
타인의 입장에 서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동안 성급한 추측과 단정, 존재의 생략과 차별에 대한 예민성을 기를 수 있었다. 우리에게 삶을 담아낼 어휘는 항상 모자라고 삶은 언제나 말보다 크다는 것. 나의 편견을 확인할 때마다 나의 소망은 구체화됐다. 모두를 설득하는 글보다 한 개인에게만 특수하게 해당되는 몫을 놓치지 않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저는 먼저 결핍보다 과잉이 늘 문제다라는 문장이 와닿는데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모자라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넘칠 때가 많습니다. 네. 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건 배움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타인의 말을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온전히 들린다고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런 말 하긴 쉬워도 내 판단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판단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바로 하게 되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상대의 말이나 감정이나 기억을 음,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태도예요. 네.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을 의심하진 않잖아요. 그쵸. 내 감정을.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전하거나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온전하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보다. 음. 네. 아니, 나의 편견을 확인할 때마다 나의 소망은 구체화됐다. 이 문장도 생각해볼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이 문장들이 다 간단치가 않은데 나의 편견을 확인할 때마다 나의 소망은 구체화됐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편견에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전달해주는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문제에 공감하는 것 이런 게 다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아닌데 네. 내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맞아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감각을 갖게 되면 그런 해법이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 각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게 작가 얘기인 거죠. 그쵸. 오늘 조금, 약간 어떻게 무겁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인 것 같은데요. 황재영님께서 타인의 말은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온전히 들린다. 저도 이 문장에 참 공감되네요. 네.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서로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자는 그쵸. 거죠. 좀 바꿔서. 서연님께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요, 상대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내가 말할 때는. 네. 이정민님께서도 내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각자의 또 성향도 있고 성격이 있는데 다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늘 네.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좀 더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말을 다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높고, 그러면서 약간 오해도 생기고, 조금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근 씨 말처럼 우리는 뭔가 좀 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조금 이야기 들여다보면 좀 더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생각해 볼 게 많은 문장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음 문장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신이 용감해지는 자리를 알기. 내가 글을 쓰는 이유도 이것이다. 글을 쓸 때 나는 그나마 용감하다. 글 바깥에선 비겁하고 부담스럽지만 글 안에서만은 일관되고 침착하려 애쓴다. 글과 삶의 일치는 내 삶의 영원한 화두다. 잘 존재하는 방법은 어렵고 글 쓰는 내가 가장 나으니까. 삶에서 그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일찍이 짰다.
글쓰기 수업도 그 일환으로 재밌게 하고 있다. 학인들은 매번 말한다. 우리 수업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러면 내가 정정한다.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서로가 경쟁자 아닌 경청자가 될 때, 삶의 결을 섬세하게 살피는 관찰자가 될 때, 우린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 된다. 자신이 용감해지는 자리를 알기. 이 문장이 참 멋지게 느껴져요. 맞아요. 저도요. 작가에게는 그 자리가 글쓰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살다 보면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일들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인데 그럼에도 내가 물러서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드러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작가에겐 그게 바로 글쓰기였던 거죠. 네, 글쓰기로 또 하셨는데요. 아니, 태근 씨에게는 자신이 용감해지는 자리는 언제인가요? 글쎄요. 제가 용감해져야 되는 자리들은 있는데 네. 바로 이렇게 책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책 전체를 작가의 마음처럼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해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전달하고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용감해지고 네. 에너지가 쏟는. 그렇죠. 네. 사실은 늘 이 걱정도 되죠. 왜냐하면 그쵸. 이 작가의 말을 내가 온전하게 이해한 건가, 그리고 이해한 걸 제대로 전달하고 있나. 네. 하지만 이 책의 어떤 부분 제가 마음에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걸 꼭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내는 거죠. 네, 그 용기 덕분에 우리 미블의 블랙이들과 저 쫑블리가 항상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서로가 경쟁자가 아닌 경청자가 될 때, 우린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 된다. 마지막 이제 문장이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맞아요. 특히 이 경쟁자로서 듣는 게 아니라 경청자로서 듣는다. 왜 경쟁자 사이에서는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쵸. 약점을 파악하려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죠. 음. 결국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그거는 상대를 대화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말처럼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관계가 되면 둘 다 이미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겠죠. 그쵸.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청춘의 문장들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네. 블랙이들과 태근 씨, 그리고 저까지 서로 귀 기울여서 들어주기 때문에 이미 좋은 사람들이라고 느껴요. 아,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이 느낌을 오랫동안 네. 같이 간직해 가려면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을 또 합니다. 사랑에는 그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너무 항상 어려울 때마다 태근 씨 보고 블랙이들 보고 항상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2620님께서 저도 상황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용감해지는 자리는 늘 제게 편한 상황들 뿐이네요. 용감해져야 하는 자리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진짜 진솔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제가 용감해지는 자리는 늘 저에게 편한 상황들 뿐이네요. 라는 문장에서 철렁했어요. 그쵸. 저도 아까 공감되고 철렁했는데 그쵸. 뜨끔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또 유연하게 대처해야 잘 빠져나올 수 있고 잘 해결될 수 있으니까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그 다음 문장으로 만나볼게요. 네. 태근 씨 낭독 부탁드려요. 나도 20, 30대엔 애매함을 배척하고 확실함을 동경했다. 표류보다 안착을 원했다.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글을 쓰는 안정된 지필 환경을 꿈꿨고 내 이름으로 된 책이라도 있다면 존재 증명이 수월하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책상과 고요가 확보된다고 글이 싹 바뀌진 않았고 책이 나온다고 삶이 확 달라지진 않았다. 어영부영 이만큼 떠밀려 오고 나서야 짐작한다. 인간이 명료함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건 삶의 본질이 어정쩡함에 있다는 뜻이겠구나. 이제 나는 확신에 찬 사람이 되지 않는 게 목표다. 확실함으로 자기 안에 갇히고 타인을 억압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다. 40대 후반이면 그걸 두려워해야 할 나이다. 글쓰기는 이런 거야. 사는 건 원래 그래. 의심하기보다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서글프다. 언제 잊었는지도 모르는 첫사랑처럼 순간 멀어졌던 그것. 무수한 사유의 새순을 피워올리는 어정쩡함이라는 단어를 이 봄에 다시 내 것으로 삼는다. 작가가 이제 나는 확신에 찬 사람이 되지 않는 게 목표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보통은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물론 내가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확신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자기 확신만 가지고 상대의 말을 듣게 되면 자기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정쩡함이라는 단어를 쓴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듣고 나서 판단해도 충분하다. 네. 네. 그리고 그런 판단할 때조차도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어정쩡한 태도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건 없으니까요. 맞아요. 완전한 건 없는데, 방금 읽은 문장은 저도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그런 자세가 네. 어정쩡함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네요. 네. 어정쩡함. 네. 아니,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은유 작가의 다가오는 말들 속 문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죠. 작가는 어정쩡함도 삶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블랙이들은 내 삶에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청춘의 문장들 계속 이어질게요. 우효의 청춘.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겠는지 놀란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어요. 손도 작은 내가 나를 달래고 나면 가끔은 눈물이 고여. 무서워요 네가 없는 세상은 두려워요 혼자 걷는 이 밤은 바닷길에 그 어떤 숨은 보석도 내 눈물에 닦아줄 수는 없는 거다. 아름다운 걸
고요의 청춘 나이트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정민님께서 어정쩡한 단어가 굉장히 가슴에 콕 들어오네요. 요새 너무 스피드한 걸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가끔은 어정쩡한 생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달라질 가능성, 변수가 생길 가능성 이런 게 있어야 좀 삶이 재미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너무 빠르기만 하면 지치죠. 음. 네. 재영님께서요, 제 삶엔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이란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둥글둥글 생길 거예요, 재영님. 박규리님께서 저에게는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말하기 전에 고민은 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내뱉어 후회할 때가 많았거든요. 다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요. 네, 다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후회도 하면서도 더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랄라님께서요, 저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나 자신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그래서 좀 더 배려가 가득한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참 배려가 많은 이렇게 일들도 있고 여러 주위 사람들이 배려가 정말 많다면 편안한 사회생활 될 텐데 그러길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차효승님께서 제 삶엔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야, 나온 단어들 잘 네. 정리해서 외워야겠어요. 네. 포용, 존중, 인내, 노력. 인내, 배려, 막 많네요. 저도 더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은유 작가의 다가오는 말들로 이야기 나누는 중이죠. 말과 글, 삶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글을 읽을 때마다, 아, 작가도 그만큼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쓰인 글들을 읽을 때면 책장이 빨리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더 고민하게 되고, 네. 이 작가의 생각과 그런 고민들을 더 알게 네. 되니까요. 작가도 아마 제가 멈추는 데서 네. 머뭇머뭇하면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에 좀 리듬이나 호흡을 맞춰가면서 네. 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태근 씨처럼 더 읽어봐야겠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고 다 끝나고 이제 다 읽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아, 막 이렇게 네. 태근 씨처럼 읽다가 아, 이때는 이 고민을 했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 역시 이래서 태근님이구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어떤 좋은 문장들과 함께 나눌지 기대가 됩니다. 태근 씨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노 키즈 존이라는 말을 보고 철렁했다.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들 출입을 금한다는데 그 논리가 옹색하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공간을 침해하면서 어른이 됐다. 여전히 힘있는 어른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의 시공간을 임의로 강탈하면서 자기를 유지한다. 왜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권리를 주장하는 걸까? 그래도 되니까 그럴 것이다. 나 역시 양육의 책임을 나누지 않는 어른에게 가야 할 원망이 애꿎은 아이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곤 했으니까. 인간 사회는 민폐 사슬이다. 인간은 나약하기에 사회성을 갖는다. 살자면 기대지 않을 수도 기댐을 안 받을 수도 없다. 아기를 안고 공부에 나선 엄마처럼 폐에 끼치는 상황을 두려워 말아야 하고 공동체는 아이들을 군말 없이 품어야 한다. 배제를 당하면서 자란 키즈들이 타자를 배제하는 어른이 되리라는 건 자명하다. 건강한 의존성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관계에 눈뜨고 삶을 배우는 어른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정말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네요. 노키즈존은 아이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따뜻하게 하는 곳을 말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른처럼 뭐 예의나 상대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곳들이 있죠. 그쵸. 노키즈존이 된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시공간을 침해하면서 어른이 됐다는 문장을 들으니까 뜨끔뜨끔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작가가 인간 사회는 민폐 사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걸 피해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음. 서로 기대는 상황으로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작가가 건강한 의존성이라고 말했듯이 이 적정선을 찾아가야 할 텐데요. 아이들이 그 적정선을 배우는 기회와 시간 이건 우리가 충분히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잘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 적당한 거리를 잘 찾으려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고 음. 어디로 향하는지 네. 또 맞은편에 있는 상대가 네.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는지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이 책의 제목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들, 이 다가오는 말들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겠죠. 네, 결국 길을 활짝 열어야겠네요. 배려도 하고요. 그럼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기소개서는 과거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만의 서사를 만드는 뜻깊은 작업이다. 그것이 자소설이 된다는 건 살아온 나가 아니라 평가받는 나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말이다. 강요된 가치로 자기 삶을 평가하고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지면 나라는 존재는 늘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 제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자존감은 낮은 불안한 어른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지금처럼 사회적 위계가 공고한 풍토에선 아이들 자소서에 어른이 나서고 어른들 자소서가 돈벌이가 되는 현실을 막을 수 없을 거다. 시몬느 베이유는 밭을 가는 농민이 자기가 농민이 된 것은 교사가 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체제는 깊이 병든 것이다 라고 썼다. 먼 꿈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농민도 교사도 정비공도 비슷한 임금을 받고 동등하게 사람 취급받는 사회가 될 때라야 자소설이란 단어가 소멸할 수 있으리라.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은유 작가의 다가오는 말들 속 문장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이번 문장은 자기소개서에 관한 내용이었네요. 네, 뭐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많이 쓰는데 네. 요즘에 자소서라고 줄여서 부르잖아요. 없는 이야기도 넣고 막 과장되게 쓰다 보니까 이걸 네. 이제 자소설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그 자체가 나쁘기보다는요. 그렇게까지 써야만 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걸 이제 비판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 자기의 삶을 아끼고 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삶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글을 쓰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란 거죠. 그쵸. 스펙을 쌓아도 자존감은 낮은 불안한 어른이라는 문장에 저도 그렇고 많은 블랙이들이 공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쌓이면요. 무게가 생깁니다. 그러면 덜 흔들리게 되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삶이 아닌 스펙을 서로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것만 쌓다 보면 삶을 쌓을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불안한 어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불안한 어른은요.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또 같은 걸 요구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평가 이전에
살아온 과정으로서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상대에게든 자신에게든. 자신에게든. 네. 많은 블랙이들이 아마 지금 태근 씨가 말하는 거에도 정말 공감 많이 될 것 같은데, 미블에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는 블랙이들의 사연이 정말 많이 와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태근 씨만의 조언 팁 없을까요? 하하, 저도 써본 지가 굉장히 오래전이라서요. 네. 그런데 제가 자소서 생각하면 늘 떠올리는 말은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는요. 네.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네. 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네. 다들 그렇게 쓰거든요. 그쵸. 똑같은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 떨어지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그쵸. 하나죠. 내가 근데 약간 하고 싶은 말들을 음. 못하고 했으니까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서 뭐가 안 맞아서 떨어진 거면 뭐 다음에 또 내가 잘 맞는 곳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태근 씨 말대로 그냥 하고 싶은 것들, 하고자 하는 것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게 너무 위축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한다면 그게 매력이 돼서 아마 면접 볼 때도 하고 또 자기소개서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섬세하고 감수성 넘치는 문장들을 나누다가 보니 어느새 마지막 문장인데요.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가죠. 네, 태근 씨 낭독으로 부탁드릴게요. 한 사람의 공감 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계속 질문하는 중이다. 여자라서 아이를 키워봐서 딸이 있어서처럼 저절로 주어지는 것들은 계기가 될 순 있어도 공감의 지속 조건은 될 순 없다. 배움이 필요하다. 글쓰기 수업에 오는 어른들도 느끼는 능력을 갈구한다. 남일에 무관심하면 더 빨리, 더 높게 사회적 성취를 일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신과의 서먹함이나 관계 맺기의 무능함으로 인해 삶의 다른 한쪽이 허물어지는 탓이다. 내가 아는 공감 방법은 듣는 것이다. 남의 처지와 고통의 서사를 듣는 일은 간단치 않다. 자기 판단과 가치를 내려놓으면서 가령 왜 이제 말하느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왜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해하려 애쓰면서 동시에 자기 경험과 아픔을 불러내는 고강도의 정서 작업이다. 온 몸이 귀가 되어야 하는 일. 얼마 전 본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당신이 할 말을 생각하는 동안 나는 들을 준비를 할 거예요. 한 사람의 공감 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작가는 이 질문을 계속한다고 했는데요. 공감 방법으로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듣는 것이 공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령 상대가 망설이거나 조심스러워하면서 말을 꺼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왜 말 안 해? 그때 네가 말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저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을까?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보거나 좀 더 나간다면요. 네. 말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눈빛으로. 네, 그걸 네.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공감이라는 건 온몸이 귀가 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문장에 저도 모르게 밑줄을 그었어요.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청춘의 문장들 시간에 뭐 공감된다, 공감한다 이런 말 참 자주 쓰잖아요. 자주 쓰죠. 그렇죠. 근데 이 작가가 공감이라는 건 온몸이 귀가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우리가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건 참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저는 당신이 할 말은 생각하는 동안 나는 들을 준비를 할 거예요. 이 문장도 밑줄 긋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무슨 말인지 알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할 말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태도는 듣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듣지 않으면
당연히 잘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 말을 배울 때 듣기부터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듣는 걸 얼마나 자주 잊고 사는지,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항상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귀를 더 기울여야겠다. 모든 사람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좀 더 마음도 더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또 DJ를 하고 있고 쫑블리로서 우리 블랙이들 또 태근 씨 모든 게스트분들에게 마음을 더 많이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은유 작가의 다가오는 말들 속에서 공감되는 문장들을 정말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문장들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쉽고 즐거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빨리 지나가고요. 대신에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다시 꺼내서 또 볼 수도 있죠. 그쵸. 그런데 오늘 나눈 문장들은요, 뭐랄까요? 쉽게 주머니에 넣기가 좀 아쉬운? 네, 아쉬운. 네, 그래서 어정쩡하게 네. 이렇게 문장을 앞뒤로 다시 오가면서 읽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글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청춘의 한 줄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그 서로가 경쟁자 아닌 경청자가 될 때 우린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 된다. 저도 그 얘기가 너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효은님께서 어릴 땐 책에 값진 메시지를 몰랐는데 청춘의 문장들 때문에 그 값진 메시지를 조금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좋은 글들이 많네요. 다독다독 힘받고 갑니다. 히히. 이럴 때 태근 씨 뿌듯하시죠? 저희도 네. 힘을 크게 받죠. 정말 이런 받죠. 문장 보내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서효은님. 감사합니다. 소희님께서 헐 오늘따라 시간이 더 야속하게 빨리 가네요. 네, 오늘 정말 또 좋은 문장들이었고 기억에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삶의 방식은 어땠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아까 밑줄 그었던 문장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계속 귀를 열고 마음 열고 네, 말 잘 들어주기를 바랄게요. 네, 우리 약속해요. 네. 네, 태근 씨 오늘도 좋은 책, 좋은 문장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태근 씨와 인사 나누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정윤의 도쿄타워. 무작정 떠난 그대 없는 도쿄의 하늘은 맑고 아기자기 보이는 거린 나를 낭만스럽게 해 어둑어둑 어둠이 내린 도쿄의 하늘은 맑고 하늘 사이로 반짝이는 저 타월 보니 그대가 문득 생각나 서울에 그대는 지금 어떤 표정을 했을까요? 남겨둔 그대가
3월 11일 블랙 감성 사전. 진짜 패배자는 질까 무서워서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이란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대회에서 패배자가 될까봐 겁을 내는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해주는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세상은 우리를 성공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타인과 비교하며 나를 갈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내일은 손인정쌤과 함께하는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가 있는 날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해리 스타일리스의 사인 오브 더 타임즈 들을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블랙이들 사랑해요. Just stop your crying, it's a sign of the times. Welcome to the final show. I hope you're wearing your best clothes. You can't bribe the door on your way to the sky. You look pretty good down here, but you ain't really good.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and running from the bullets? The bullets.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and running from your bullets? The bullets. Just stop your crying, it's a sign of the times. We gotta get away from here. We gotta get away from here. Just stop your crying, it'll be alright. It's only that the end is near. We gotta get away from here. Just stop your crying at the time of your life. Breaking through the atmosphere. And things are pretty good from